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네이버 메일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소방지 수험생분이 계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세하게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 준비 중인 수험생입니다. 늦은 새벽에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서 죄송합니다. 빠른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내년 4월 초 소방시험 약 5에서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혼란이 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 답답해서 올려주신 영상을 몇 개 봤는데 제가 가진 문제랑 겹치는 것도 있고 아직 부족한데 성급해서 더 불안하기도 하고 앞으로 남은 5개월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려주신 영상에서 답이 있을 수 있지만 질문드린 점 죄송합니다. 우선 본인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4월 시험에 영어는 85점, 영어는 기반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국사는 65점, 그리고 선택 과목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영어가 85점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은 영어는 단계별로 연습하셔서 보완하시면 되고 다른 과목은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잘 나올 수 있어요. 대신에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가 어렵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 과목은 기본서도 계속 꾸준하게 봐주셔야 되고요. 왜냐면 단순하게 암기만 묻는 게 아니라 기본서의 이론을 바탕으로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기본서 같이 봐야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상위 시험인 소방 강부나 승진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풀어야겠죠. 근데 그런 문제들은 어차피 모의고사 과정에서 강사님 다 따와가지고 문제집 만듭니다. 그래서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는 기본서를 같이 꾸준히 보시되 추후에 모의고사까지 좀 충분히 활용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과목별로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영어는 소방 단어집으로 반복해서 보고 있고 5대씩 솔직히 매일 봐야 하는데 지키지 못해요.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5데이가 지금 매일 안 보는 게 다른 과목 때문에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 거면은 그냥 고정을 시켜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는 어휘로 시작해서 어휘로 끝나요. 처음에 우리가 뭐 수능 영단어, 중학교 영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엔 독해 싸움인데 독해서 독해형 어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앞에 한 시간은 그냥 영어 어휘로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안 하면 영어가 85점 나왔다 하더라도 일단 첫 번째 소방지 영어는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필기 합격자분들은 소방지 영어가 점수가 9점이 나오고 두 번째는 영어는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안 하면 감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잘 안 하게 되는 과목은 그냥 고정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한 시간 내에서 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자면 소방 영어 강사님들은 공무원 영단을 볼 필요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소방지 기출을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은 어휘시험에 공무원 영단어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영단어 책을 보기가 힘들다. 그러면 일단 본인이 보고 있던 수능 어휘 교재는 계속 보시면서 나중에 공무원 어휘들 기출 위주로만 뭐 자료 같은 거 다운 받으시거나 해가지고 튼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어 문법은 가장 문제가 많다고 적었습니다. 분명 기초 강의는 듣고 기출 문제도 봤지만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소방 기초 문법을 찾아 듣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고 이동기 문법 랜덤 7제 사서 풀기 시작했는데 투머치예요. 소방 수험생들은 랜덤 문제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소방 영어에서 문법은 기껏해야 두 문제, 다지선다면 8개 포인트만 알면 됩니다. 랜덤까지는 말고 저는 생각했을 때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기초 문법에서 단원별 문법 문제집을 좀 푸시면 좋을 것 같고 문법 이론 단계에서 단원별 문법 이론을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드리자면 지금 수험생님이 적으신 게 들은 건 많은데 왜 영어 문법을 못하냐면요. 들은 건 많은데 복습과 암기가 안 돼 있는 것 뿐이에요. 소방직 수험생들 말고도 공무원 수험생들도 똑같은 시행착오를 하는 게 뭐냐면 수험생들이 영어 강사님들의 대형 강의를 따르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대형 강사님들의 과정이 1년 과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팔아야 합니다. 그럼 강의를 팔기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시중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문제집을 만들면 됩니다. 그 풀어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공포 마케팅에 의해서 풀면 어려우니까 나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더욱더 강의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영어 강사로서는 문법은 사실 나오는 출제 포인트가 한정되어 있어요.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가 아니라 랜덤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이론이 암기가 안 돼 있고요. 왜냐면 과외를 하다 보면은 수험생들 전수 안 나오신 분들 상담을 해보면은 이론이 암기가 안 돼 있어요. 이론 강의를 봤는데 회독이 안 된다고 쉽게 말하면. 두 번째는 단원별 문제를 제대로 많이 안 풀어봤습니다. 영어 강사로서는 단원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가끔씩 수험생들이 좀 오해하는 게 선생님 단원별 문제를 문법 문제를 보면은 해당 파트의 문법 문제를 모아놨기 때문에 답이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안 풀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왜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죠. 단원별 문법은 단원별 모아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답이 보이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론에서 포인트를 바탕으로 단원별에서 적용 연습을 하는 거죠. 이거 풀고 나서는 이게 중요해요. 출제 포인트를 옆에다 적어봐야 돼요. 직접 자신이 직접. 왜? 우리가 시험장 갔을 때 소방 영어를 20문제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럼 그 빨리 푸는 내에서 문법 문제 1, 2, 3, 4번을 보자마자 머릿속에 이론과 포인트가 정리가 되어 있어도 끄집어내야 합니다. 아웃풋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단원별 문법 문제를 풀고 옆에다 출제 포인트를 직접 적어보는 거예요. 직접 적어봐야지 그나마 머릿속에 남고 그리고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풀었던 교재를 자기 걸로 활용해서 여러 번 봐야죠. 영어 인강을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오신 수험생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안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안 푼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반복과 암기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은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대신에 문법 이론서 너무 두 문제 푸는데 소강 영어 문법이 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이 두꺼운 기본서나 이론서 또 볼 필요가 있냐? 저는 약간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문법 수업을 할 때 이거는 문법 시험 잘 나옵니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문법이라는 게 꼭 문법 문제만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문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독해죠. 독해를 잘 읽기 위해서는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거꾸로 들어가면은 문장 안에는 어휘, 어법, 구문이 있는데 어휘야 여러분들이 소방 영단어, 뭐 수능 영단어, 공무원 영단어를 외우면 되지만 문제는 해석 못 하시는 분들은 문장 안에 문장 구조 분석을 못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면 저는 아직 독해 지문 안에서 문법적 요소를 못 봅니다. 다시 또 문법이 약해요. 마치 수험생들은 문법과 독해를 별개로 생각해요. 왜냐면 강사님들이 교재를 만들 때 이거는 문법 교재, 이거는 독해 교재 별개라고 생각하고 나간다는 거죠. 아니에요. 저는 이제 편인 영어를 강의도 하지만 여러분 문법과 독해는 서로 긴밀한 연관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 여러분 실제 시험에 갔을 때 문법 문제만 생각해보세요. 긴 문장 안에서 네 개 포인트 빨리 봐야 돼요. 빨리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거는 문법 문제지만 독해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 거꾸로 독해를 빨리 읽어야 돼요. 근데 독해 문장을 풀고 나서 꼼꼼하게 분석하잖아요. 상당히 많은 문법 포인트가 많습니다. 어법, 구문이죠. 그러니까 문법과 독해는 별개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문법 이론서를 볼 때 너무 문법적 포인트만 맞추기보다는 그 문장을 한번 해석 연습을 해보세요. 왜냐면 강사로서 봤을 때는 문법에 있는 예문들이 너무 좋아요. 왜? 짧지만 관련된 어법과 구문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문 독해 연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독해 연습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법이 부담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 문법 두 군데 맞추기 위해서 이걸 본다? 그럼 너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 안 하려고 하고 얇은 요약서를 보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동기 문법 랜더 7부째는 소방 영어에서는 투머치입니다. 단원별 제대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범위도 소방이랑 다른 것 같아서 진도는 느리고 양만 늘어서 좀 더 하기 싫은 마음만 드네요. 자, 간단히 해결해 드릴게요. 기초 문법, 그리고 문법 이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를 적어보는 거죠. 제 독학거리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영어 문법 강의법 참고했는데 단원별 유형을 문제 적용하라고 하셨는데 패스 시적 영법 구입해서 해독하면 될지 보입니다. 패스 시적 영법 5호에서도 진도별 시적 111이 이동이 100포인트처럼 포인트를 모아놓고 다시 또 진도별 시적 111이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포인트를 모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단원별 문제가 너무 좋아요. 다 틀린 예문인데 그걸 다 고치잖아요. 다 기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112까지만 추천드려요. 뒤에는 랜덤형 예선대에서 444는 수강수험생들 굳이 풀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진도 시청 111을 내년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해독하면서 암기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문법을 못 푸는 이유는 문법 이론을 수업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문법 문제를 많이 안 푼 게 아니라 복습과 해독과 단어의 포인트 적용 그리고 암기가 안 된 것뿐입니다. 자, 다음에 독해에 이제 적어주셨어요.
독해는 강의가 비효율적 생각해서 공무원 강사 상관없이 교재 구입 후 하루에 일정 분량을 최대한 오답 닦은 거 찾으면서 연습 중인데 하프를 풀어야지 시행착오 기출을 하루에 하나씩 풀어볼지 어려운 문장을 따로 파는 방법으로 해야 될지 어렵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구문 독해부터 먼저 연습하세요. 유형 독해는 문장을 읽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 그 전 단계에 구문 독해 연습이 안 됐다면 천인문 베이직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인강을 듣고 싶다. 인강을 듣고 싶으면 뭐 주희연 선생님 구문 독해 교재도 있을 거고 뭐 심우철 선생님 뭐 합격 구문이나 뭐 시중 많잖아요. 근데 독학으로 하실 거라면 저는 천인문 베이직이 강사로서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문이 그냥 비교 불가해요. 짧은데 쉽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구문독해는 저는 2독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독 할 때는 일단 해석 연습하고 문장 구조 분석해보시고 2독 할 때는 다시 한번 빠르게 해석 연습하되 필기는 지우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독해 노트에다 따로 모아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으고 정리하고 또 유효한 독해는 저는 하프공사보다는 자이스토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독해 교재는 자이스토리 독해예요. 왜? 해설이 너무 잘 나와있어요. 시중의 강사님들의 교재들은 해설이 너무 빈약합니다. 왜냐면 인강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또 기출집을 그냥 따오는 것도 많아서 어려워요. 근데 자이스 독해는 기본편 고1, 완성편 고2, 시중편 고3, 모의고사 수능 문제들을 다 따왔기 때문에 기본편부터 푸시기 바랍니다. 기본편 하나만 푸세요. 그 다음에 기출 풀면 되니까. 기출도 소방들은 소방지 영어 기출 풀고 나서 저는 소방 영어 강사님이 모의고사 리뷰해봤을 때는 문제 좋다는 거는 별로 못 느꼈고 차라리 다른 기출 푸세요. 경찰 영어 기출 상당히 좋습니다. 공무원 영어보다 좀 더 쉬워요. 2018년도 이후로는 좀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 전거는 소방지 수업들이 풀기 좀 좋습니다. 문제가 좋아요. 제가 타직면 기출을 추천하는 이유는 문제가 좋아요. 풀고 나서 분석하는 거. 기출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풀고 나서 분석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영어 기출 풀고 싶다면 너무 어려우니까 쉬운 직렬, 사회복지랑 교육행정지를 좀 쉽습니다. 공기출 가서 다운받아서 푸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 전에 소방지 수험생들은 기출 전에 자이스트 독해 하나라도 좀 제대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이스트 독해가 제가 계속 교재를 활용해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요즘 고등학교 학생들이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고1도 쉽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쉽다는 거는 특정 유형이 쉬운 거지 어려워하는 유형 있잖아. 빈칸 완성,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이스트 독해로 천천히 푸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제 독학커리 한번 참고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자이스트 독해를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강사님들의 만약에 독해 인강을 듣는다고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해설이 자세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또 강사님들 교재는 기출을 많이 따오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자신이 못 읽는 문장을 하루에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푸는 게 낫냐? 아니면 자이스트 독해처럼 해설이 잘 나있고 좀 쉬운 질문에 열질 푸는 게 낫냐? 당연히 후자가 낫습니다. 그래서 자이스트 독해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프는 풀 필요 없습니다. 하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시생분은 전혀 풀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하프는 어차피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문제들을 섞어 놓은 것 뿐이에요. 하프라는 과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문법 파트, 독해 파트, 어휘 파트 섞어 놓은 것 뿐이잖아요. 근데 제가 하프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하프 이전에 우선순위가 있죠. 여러분들이 10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20문제 싸움이에요. 아예 접근 방법이 다르고 시간 배분도 다릅니다. 하프도 2문제 틀려도 20문제 풀 때 4문제 틀릴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질이 그냥 기출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하프를 푸실 분들은 이런 분들을 추천드려요. 첫 번째, 영어를 단계별로 연습하고 영어 잘해. 근데 나 새벽에 일어나서 하프 한번 10문제 간단히 풀어보고 싶다. 나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영어를 잘해요. 근데 다른 과목이 너무 약해. 그럼 영어를 최대한 줄이고 하프로 10문제 정도로 간만 유지하고 다른 과목 많이 하겠다? 이런 분들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외의 수험생들은 굳이 추천 안 합니다. 왜냐면 첫 번째, 하프를 풀기 전에 먼저 단계별 연습이 안 되는 수험생들이 대다수고 두 번째는 하프를 풀 거면 차라리 동영을 푸세요. 20문제. 우리 20문제 싸움이거든요. 근데 동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기출. 왜? 기출은 계속 나왔던 포인트가 계속 나옵니다. 동영보다 기출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문제 질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동영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죠. 단계별 연습.
그래서 하프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재시생분들 중에서 저는 기출도 많이 풀어봤어요. 그런 분들은 뭐 풀 수도 있겠지만 굳이 초시생들은 하프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영어 말고도 다른 과목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정하셔가지고 줄이셔야 돼요.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좋은 문제로 구성된 교재를 선택해가지고 집중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사 이제 질문 들어볼게요. 한국사는 전환기쌤 필기 노트를 우선 무한 반복하지는 않고 기출 해독은 양이 너무 방대해서 이전 기출 문제지 따로 구입 후 1회씩 전환기 4.0 모의고사 풀면서 문제별 개념을 필로 부분 읽고 좀 몰랐던 유형이면 3.0을 찾아서 그 단원 문제를 조금씩 푸는 형식으로 하는데 기출을 풀면 70에서 80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 방법이 너무 불안해요. 당연히 불안하죠. 왜냐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생각했을 때 만약에 전환기 선생님 교재를 본다고 할게요. 한국사에 대해서 너무 투머치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간단해요. 간단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전환기 선생님 교재를 볼 때 해설이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다 하지 마시고 소방직렬 위주로 보시던가. 아니면 소방직렬 없다. 일단 구급 위주로만 봐주세요. 나중에 소방직렬은 공기청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꺼운 교재는 일단 중요 포인트. 저는 늘 중요 포인트 세 가지로 강조합니다. 세 가지를. 첫 번째, 강사님들이 서술에 강조하는 부분. 두 번째, 앞으로 한국사를 해독을 한 5회도 6회도 많이 할 거예요. 전략적으로 해독을 하시면은 많이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복되는 포인트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많이 판단이 안 돼. 소방진열 초선들은 소방진열과 구급 위주로만 봐주세요. 나머지 지역적은 추후에 보셔도 되고 시각상 안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그걸 위주로 보고 그게 만약 잡혔어요. 시간 남아. 그러면 지역적인 걸 늘리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너무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씩만 일단 해보시죠. 그리고 한국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는 필기노트 플러스 3.0만 제대로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방법을 너무 불안해요. 단원별 문제를 풀자니 내 실력 자꾸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이건 이해는 돼요. 수험생들이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뭐, 아웃풋을 하고 싶어요. 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기출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문제풀이 단계에서 하세요. 자, 문제풀이 3단계. 첫 번째, 공기출 가서 소방직 기출을 다운받아서 풀어본다. 이것도 확인할 수 있죠. 왜? 우리가 단원별 기출을 풀었다 하더라도 공기출 가서 다시 또 랜덤 문제를 풀어보면요. 또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원별 문제를 우리가 삭제 작업할 때 내가 안다고 지웠는데 나중에 모르면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또 풀 겁니다. 두 번째,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나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푸세요. 그때 풀면 돼요. 근데 지금 기출에서 푸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단원별 뭐가 약한지 확실히 알 수 있죠. 세 번째, 동영 모의고사.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풀면 돼요. 내년 1월 달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고민할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굳이 내가 진짜 아웃풋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시행착오의 기출이나 아니면 단원별 OX 문제, 단원별 기출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단원별 OX 문제, 단원별 모의고사까지는 중간에 넣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과연 기출 해독이 많이 됐을까? 많이 안 됐거든요. 그럼 일단은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암기할 거 암기해 주세요. 일단 먼저 암기가 우선이겠죠. 자, 다음에 소방학 개론, 소방 관계 법규. 자, 기초 강의 듣고 단원별 기출 문제를 독학으로 병행 중입니다. 어려운 개념이나 좀 더 자세히 들어야 하는 파트는 강의를 선택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신에 지금 시험은 영어랑 소방학, 소방관계법규 싸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는 기본서 같이 꾸준히 봐주세요. 왜? 단순하게 이론만 우리가 암기한데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을 이해해서 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기본서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이것도 둘로 나뉩니다. 시간이 많은 수험생들은 기출 보시면서 기출 나왔던 포인트를 기본서에다 다 넣는 거예요. 그럼 단권화 작업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수험생들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기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기출에서 최대한 활용하시고 해서 잘 나온 문제가 많잖아요. 대신 기출에서 자주 틀리거나 기출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위주로 기본서 발제 독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는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중요할 것 같아요. 강사님들이 상위 시험에서 다 따라서 모의고사 만들 거예요. 그것까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는 저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불안해서 기출문제 샀지만 1, 2회 풀어봤는데 아직은 단원별 기출문제를 푸는 게 맞는 것 같은 시점입니다. 기출은 푸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해서 빠르게 해독하고 빠르게 암기해 주세요. 풀면 오래 걸려요. 그러면 해독 많이 못해요. 남아있는 5, 6개월 기간에서 기출을 풀고 기출을 2번, 3번 보고 갈래? 남아있는 5, 6개월 기간에서 기출을 풀지 않고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봐가지고 기출을 5번, 6번 보고 갈래? 당연히 후자가 점수 더 잘 나옵니다.
그래도 푸는 연습해야 되지 않냐? 그거는 문제풀이 단계에서 푸세요. 자, 다음에 행정법. 기본 강의 소방 행정법 강의를 한 번 더 듣고 있는 중입니다. 유희용 강사님 교재 자체가 이론 기본서에 기초된 소재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저도 그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유희용 변호사님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자, 이 강좌 끝나면 독학으로 단원별 기출 문제를 강의랑 병행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대신 행정법 같은 경우는 공무원 쪽은 이래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법률 용어 때문에. 하지만 행정법은 기출 회독하면서 나중에 모의고사 같이 풀잖아요. 효자 과목이 돼요. 그러니까 행정법은 지금 정하신 대로 꾸준하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최신 판례 특강 다 챙겨 들으시고요.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기출을 반복해서 내년은 적어도 시험 전 2, 3월은 동영모사를 풀어도 실력 올릴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간단히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풀지 마세요. 분석하세요. 푸는 거는 문제풀이에서. 그러면 더 많이 돌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하세요. 냉정하게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어설프게 불안하다고 해가지고 강사님이 이거 보라 저거 보라 막 새로 만들고 있는데 다 보잖아요. 하는 게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가장 필수적인 걸 보세요. 뭐냐면 기본, 기출 이 두 개. 그리고 수학과 수학 관계법규는 모의고사까지 해가지고 기본서랑 기출을 최대한 많이 보시고요. 모의고사는 늦어도 한 달 안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좀 빨리 들어갔으면 뭐 2개월이나 3개월 안에 들어가도 되고요. 그건 개개인마다 달라요. 왜냐면 기출이 어느 정도 잡혔냐 안 잡혔냐의 차이니까. 기출이 안 잡힌 상태에서 모의고사 들어갈 필요 없어요. 굳이. 기출 어느 정도 잡히고 나서 아는 게 있을 때 모의고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선택하고 집중해야 돼요. 강사님들은 강의를 1년 동안 팔기 위해서 이것저것 계속 만들 거예요. 뭐 이거 봐라, 뭐 OS 문제 봐라, 뭐 빈칸 노트 봐라, 뭐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보면은 해독 못해요. 필요한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앞으로 제 계획은 영어는 앞으로 독해 유형별 문제집으로 연습을 좀 더 하고 시행착오의 기출 문제집으로 기출 반복할 예정인데 문법 독해는 어떻게 진행하는 게 효율적일까? 앞에서 말했죠. 문법은 기초 문법 그리고 문법 이론 다다다 보면서 단원별 문제 풀고 출제 포인트 적고 암기를 하자. 랜덤 굳이 필요 없다. 왜? 어차피 기출이 랜덤이잖아요. 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는 자이스도 독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 끝나면은 이제 기출 들어가면 되는데 소방 영어 기출, 그 다음에 경찰 영어 기출. 나중에 만약 공무원 기출까지 들어간다고 하면은 공무원 기출 풀지 마시고 어려우니까 사회복지진열과 교육행정지 그나마 쉽습니다. 그게 그나마 낫습니다. 자, 한국사는 단어 기출 문제를 좀 더 반복하면서 필기노트 이론 같이 해독하고 좋아요. 동영모사는 내년 가서 체크해도 늦지 않을까요? 안 늦어요. 그리고 동영모사는 고조훈 선생님 동영모사가 좋습니다. 다른 선생님 거 좀 어려운데 고조훈 선생님 거는 딱 시험 난도에 맞춰서 좋습니다. 자, 소방학교는 소방관계법규의 경우도 아직 남은 올해 처음부터 이론 정리를 하면서 단원별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해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해독하시되 기본서 같이 봐주시고 나중에 모의고사 같이 들어가세요. 과목마다 기출 해독을 진행한다면 세대 정도 적어도 한 30, 20, 10일 이런 식으로 세독은 하고 내년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모르는 문제 선별해서 공부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고 걱정돼서 전범위를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해결해 드릴게요. 그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 달 남았다 할게요. 근데 수험생님께서 1200개를 풀었어, 기출을. 근데 내가 1000개는 이미 다 100개 만들었어. 나머지 200개가 잘 안 잡혔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죠, 상식적으로. 남은 한 달 동안 200개만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1000개를 같이 보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200개만 보는 게 낫죠.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수험생들 불안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해도 못해요. 합격생들은 철저하게 준하는 공부를 합니다. 보통 이 시험이 90% 학생들이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게 90% 수험생들이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불안해가지고 늘리거든요. 그럼 떨어집니다. 합격생들 같이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주세요. 본인도 알고 있거든. 그래서 멘탈 관리가 중요해요. 저도 학원에서 그런 걸 항상 늘 관리를 하는 거고요. 자, 정답은 있지만, 그렇죠? 정답이 본인이 알고 있어요. 실천에 문제 같기도 하고 너무 불안해서 불안하잖아요. 자, 불안한 방법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해독이에요. 해독을 해서 해독이 4해독, 5해독, 6해독 하잖아요. 실력이 쌓이잖아요. 불안함이 없어져요. 그게 아니라 가능성어요. 이제 좀 더 하면 되겠다. 좀 더 집중해야지. 그때도 설마 지금을 더 고민할까요? 아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우리 수험생님께서 기출을 한 3, 4해독 하려면 한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생각했을 때 그때쯤 되면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불안해서 계속 고민해야 될까요? 아니요. 집중해야죠. 생각을 비우세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돌리세요. 제가 학교생들 많이 배출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공파스 클래스에서 강제로 돌려요. 그리고 그때 동안은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왜? 생각해봤자 어차피 시행착오 해요. 종까지 쳤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유익한 영상 너무 감사하고 꼭 강의 이전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나아지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나가고 싶습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화이팅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수험생님께서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건 뭐냐면 강사님들 강의 다 들으면 안 된다. 필요한 것만 듣자. 중요한 두 번째, 해독을 많이 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그러면 해독을 우리가 기출을 풀면 안 돼요. 소방직에서 기출 풀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어. 영어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단계별 연습하고 기출 직접 풀어야 됩니다. 영어만 유일하게 시행착오 기출 풀어야 돼요. 하지만 나머지 과목 기출 풀지 마세요. 기출을 안 풀면 해독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의고사를 좀 더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불안하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왜? 이거는 하나밖에 해결 못해요. 해독이에요, 결국은. 강제로. 그럼 내년 1월이나 2월달 정도 돼야지 가능성을 보실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응원할게요.